자, 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ITQ 한글 기초부터 학교까지 3편. 이번에는 수식 입력하기와 도형 그리기 부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구역은 3번, 4번 문제가 있고 3번은 1번, 2번이라고 해서 1번에 해당하는 수식, 2번에 해당하는 수식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는요. 4번 문제 밑에 도형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 그리기라고 해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입력하는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3번에 1번은 점수 배점이 20점이에요. 20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 20점, 20점, 40점을 꼭 따셔야겠죠. 자, 수식 입력하기 한글 메뉴에 있는 여러 메뉴 중에서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메뉴를 이용할까요? 입력이라는 메뉴에 수식이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N, M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번 가로 옆에 한 칸 띄고 컨트롤 N, M을 눌러보세요. 아니면 입력에 수식을 클릭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할까요? 자, 일단은 F의 짝대기니까 여기 두 번째 A의 장식 기호네요. 그쵸? 얘를 눌러서 여기 화살표가 있는 A를 쓰되 얘를 F로 대문자 F로 쓰셔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옆으로 가서요. 는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는이라고 쓰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는이라고 쓰니까 어떻게 돼요? 화살표까지 같이 나오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러면 한 칸 뒤로 가서 옆으로 방향키를 옆으로 하면 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는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림이랑 똑같이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빼기. 그 다음에 뭐 분수를 불러야겠네요. 분수의 위에부터 4 파이 제곱 미터. 그러면 여기서 파이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서 파이를 찾고 파이의 2제곱이니까 여기 위첨자를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위첨자를 선택을 하셔서 2라고 쓰고요. 여기에 m이라고 바로 쓰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2는 위 첨자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서 방향키를 한 번 더 누르면요. 파이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m이라고 쓰고 탭키를 눌러도 되고 방향키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탭키를 눌러서 밑으로 가셔도 되고요. 대문자 t에 그 다음에 제곱.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의 제곱에서 밑으로 내려와야죠. 그쵸? 그러면 지금 분모가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쓰면 안 되고요. 그쵸? 어떻게 해요? 방향키를 누르거나 탭키를 눌러서 옆으로 가주는 거예요. 더하기. 그 다음에 분수를 불러와서 m분의 아니죠. 분자가 m이고 그 다음에 t의 세제곱 여기에 위첨자의 세제곱 그 다음에 나와서요 마무리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만들면 똑같이 입력이 되면 20점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기 Shift ESC라고 써 있네요. 그쵸? 문을 닫고 나오면 우리는 여기에 수식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죠? 여기서요 1번 가로 2번 가로 앞에서 스페이스바를 한 칸 띄셔야 돼요. 문제에 보면 이렇게 한 칸 띄기가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칸 띄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컨트롤 N, M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바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A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A, B라고 써볼게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계속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A, B의 가로 밖으로 나가야죠? 선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방향키를 누르거나 탭키를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는. 그 다음에 루트가 있죠? 루트를 씌워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루트에 아무런 값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두는 거예요. 가로를 열고 X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 첨자네요. 아래 첨자의 제곱. 그 다음에 방향키를 누르거나 탭키 눌러서 밖으로 나와야죠. X, 빼기. 그 다음에 또 X의
아래 첨자 들어가서 1이라고 쓰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를 그냥 닫으면 안 됩니다. 그쵸? 요거의 순서는 아시겠죠? 밖으로 나와서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이 가로를 제곱으로 묶어줘야 되니까 위첨자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 바로 플러스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방향키를 누르거나 탭키를 눌러서 더하기를 한 다음에 가로를 여셔야죠. y의 제곱, 또 올라와서 빼기 y의 1, 그 다음에 올라와서 가로 닫고 얘의 제곱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x의 또 제곱을 해주고, 여기서 밖으로 나와서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입력이 되니까 우리는 20점, 20점, 40점을 딴 거예요. 별거 없죠? 여러분들 여기 밑으로 내려서 여기 문제에 보시면 아래에 여러 가지의 수식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 있는 부분들을 뭐 골라서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입력만 해 보셔도 우리 수식에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수식의 메뉴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열어보시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니까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죠. 자, 수식 입력하는 거는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한번 띄고 4점 밑에 우리는 도형 그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도형은, 자,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우리는 입력에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뭐냐면,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여기에 보면, 문제에 보면, 이 도형의 색깔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면색 빨간색으로 넣으라는 게 있고, 크기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구분을 하셔서 우리가 색깔은 임의의 색깔로 넣어주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면 그 색깔을 집어넣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의 색깔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제일 아래 깔려있는 부분을 1층이라고 생각하고요. 1층서부터 2층, 3층, 4층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일 밑에 깔려있는 게 뭐야? 여기에 밤색 모양에 해당하는 크기 110에 75짜리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여기 하늘색 부분에 도형이 올라오고, 그 위에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이라는 여기에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는 연습을 하시면요, 덜 헷갈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문제대로 합시다. 그리고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나요? 글상자라고 써 있고요. 그냥 크기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글상자라고 돼 있으면 여기 안에 글씨를 쓰는 거라 우리가 입력에서 기억이 써지는 이 가로 글상자를 갖고 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형을 그냥 갖고 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1층부터 일단은 먼저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갖고 오되 4점 밑에다가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하게 뭐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크기 110에 75로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색깔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임의의 색깔을 집어넣을 거고, 그래서 P자를 누릅시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요, 개체 속성이 나오지만 선택된 상태에서 P자를 눌러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110에 75, 그러면 여기서 110에 탭탭 75 크기 고정을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채우기에 면색을 우리는 오피스에서 갖고 오되, 자, 정해진 색깔이 아니면요, 여기 밑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을 골라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설정. 그러면 일단은 1층이 깔렸죠? 그쵸?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 하늘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그리자고요. 이렇게 그리되어 P자를 눌러서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50에 70에 색깔은 없죠? 그러면 임의의 색깔을 먼저 넣을까요? 임의의 색깔을 넣고 여기에 50에 탭탭 70. 이거는 도형을 갖고 올 때는요, 정확히 안 맞춰 주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 크기에서 지정을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도형이 그려지니까 그냥 도형만 갖고 와서 크기 지정하고,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선이 자, 반원 아니고 둥근 모양으로 돼 있죠? 직사각형이 아니라 둥근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선에서 둥근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별거 없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좀 적당히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요거 올라오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밑에서부터 하는 거니까 덜 헷갈리기 위해서 1층부터 2층, 3층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공공 데이터 활용 방법에 해당하는 글상자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4번 문제 밑에다가 이 도형 그리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로 글상자를 갖고 오되 얘를 다른 데 선택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P자를 누르자고 했죠? P자를 눌러서 크기부터 일단 지정합시다. 110에 탭탭 17 크기 고정. 그리고 얘는 선은요. 둥근 모양이 아니죠? 얘는 반원 모양이잖아요. 반원. 반원 모양으로 선택을 하고 채우기의 면색은 오피스에 빨간색. 빨간색.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노란색이 있었죠? 빨간색을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 여기 비슷한 모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는 어느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방향키로 도형을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가로 글상자를 갖고 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엔터 모양이 여기에도 보여요. 그쵸? 도형 안에 있죠? 그래서 내가 도형 안을 클릭을 하면 여기 안에서부터 글씨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공공 데이터 활용 방법이라고 글씨를 쓰고요. 우리가 따다닥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잖아요.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지만 단락 전체를 선택을 할 때는 따다닥이에요. 그쵸? 따다닥. 마우스 왼쪽 버튼을 3번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 문제대로 도둠에 20포인트 하얀색으로 하래요. 그러면 여기에 글씨체를 도둠에 엔터. 안 바뀌었죠?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둠 여기 모든 글꼴로 바꿔서 도둠에 그쵸? 바뀌었죠? 20 여기 글씨 크기를 22 그쵸? 엔터.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평 수직 가운데. 얘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 데이터 활용 방법이라고 해서 뿅 들어갔죠? 자, 우리는요, 도형 그리기에서 1층부터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2층 넣고, 여기 3층에 해당하는 공공 데이터 활용 방법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이랑 글맵시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는 여기 픽처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문서 폴더에 얘를 압축을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문서 폴더 안에 픽처라고 있을 거예요. 문서 폴더 안에 픽처 있는 부분에서 열어서 우리가 필요한 걸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어떤 거 선택하지 말고 밖에 4점 밑에 있는 이 엔터에서요, 우리는 그림을 집어넣고 글맵스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메뉴가 입력이라는 메뉴겠죠, 그쵸?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그림을 선택합시다. 컨트롤 N-I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림을 선택을 해서 문서 폴더 안에 있는 픽처 폴더에 한국 코퍼레이션을 찾아서 열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주고. 근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요, 보세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한국 코퍼레이션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 있고 문서의 포함이라고 있죠, 그쵸? 글자처럼 취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안 하면 열기를 하면요, 이 크기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하면요, 체크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정한 크기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별 의미는 없어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얘의 크기를 여기 문제대로 바꿀 거잖아요. 내 문서에 ITQ의 픽처 안에 로고 3을 갖고 오되 크기는 40에 40, 그림 효과는 회색조. 그럼 얘를 선택을 하되 P자를 눌러서 얘는 40에 40으로
크기 고정. 그리고 얘는요, 글 앞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얘는 세 번째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의 효과를 회색조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대로.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갖고 왔고 크기를 조정했고요. 기본에서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림과 글맵시는 글 앞으로 설정해 줘야지만 얘를 설정을 눌렀을 때 이 도형들 앞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딱 누르면요. 그 모양대로 뿅 바뀌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비슷하게 이렇게 한 5분의 3 정도네요. 그쵸? 그래서 비슷할 정도로 뭐 이걸 딱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부분 좀 더 들어갈까요? 여기 부분을 맞춰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고 글맵시도 집어넣을게요. 딴 거를 선택하지 마시고 4점 밑에 있는 엔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의 글맵시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오픈 API라고 써있죠? 오픈 API라고 쓰고요. 글맵시 모양은 육각형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하도 그냥 요 모양을 보고 하시오라고 하면 모양들이 많아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각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고 굴림의 파랑, 여기는 글꼴을 굴림. 이거 세팅이 여기 있다. 굴림으로 글꼴만 바꾸고 색깔은 지금 여기서 할 수 없죠. 그쵸? 그러면 설정을 딱 누르면 육각형에 해당하는 얘가 뿅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어떻게 했죠? P자를 눌러서 그림이랑 글맵시는 여기 세 번째라고 했죠? 그리고 크기는 얘는 뭘로 돼 있어요? 50에 40. 그러면 크기를 50 탭탭 40이라고 쓰고 크기 고정. 그리고 세 번째로 선택을 하고 혹시 여기에 채우기의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면색을 뭐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을 선택을 하고 설정을 하면 세 번째를 하면 글 앞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오픈 API를 이렇게 뿅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 있어요. 하이퍼링크라고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그래서 이거는 3구역을 풀어야지만 하이퍼링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지 않지만 3구역을 작성을 하고 이 부분은 꼭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을 한 거예요. 도형 그리기의 반은 다 한 겁니다. 자, 나머지 반은요. 여기 있는 모양이 요거 세 개는요. 1, 2, 3이라고 해서 똑같은 모양들이 복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글상자를 이용해서 일단 집어넣고 1번에 해당하는 도형 3개를 먼저 그린 다음에요. 복사를 해서 2번, 3번을 붙여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글상자를 이용해서 여기 점선으로 해서 빵 뚫린 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직사각형 그리기로 요거 두 개의 직사각형을 일단 먼저 그리겠습니다. 요거부터 할까요? 글상자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가로 글상자를 이용을 하되 얘도요 너비를 최대한 이 코포레이션 여기 아래에서 최대한 벌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문제의 그림대로 딱 그리시는 게 좋아요. 얘를 선택을 하고 P자 눌러서 근데 여기서는요 따로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 종류를 점선으로 바꾸고 점선 또는 파선이니까 이거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점선으로 할게요. 면색은 색 없음, 채우기에 색 채우기 없음으로 바꿨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 18포인트, 정렬 수직 가운데. 그러면 설정을 하고요. 우리는 여기 안에 들어와서 얘를 클릭을 하고 오픈 API 활용 신청 그리고 따다닥 해서 글꼴까지 바꿉시다. 여기 있는 부분에서 궁서에 18포인트 궁서에 18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복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글상자를 너무 조금 하면요, 글씨가 길 때 이게 다음 줄로 넘어가 버리면 글상자의 크기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할 때 넉넉하게 치수를 잘 봐서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여기 2층에 해당하는 1번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위에 직사각형을 하나 더 그리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에 12, 12가 있고 18이 있으니까 12, 12에 해당하는 더 큰 정사각형이 밑에 깔리고 그 위에 10에 8에 해당하는 도형이 깔리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거는요, 직사각형 그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글상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되 우리는 얘의 부분은 선택이 된 상태에서 P자, 그리고 기본의 크기를 12 탭탭 12 크기 고정하셔야겠죠. 그쵸? 크기 고정을 하고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의 모양이 둥근 모양인지 안 모양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설정을 눌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여기 위에다가 또 하나 더 그려야죠. 하나를 더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주되 얘의 크기는 10의 8, 10의 탭탭 8 크기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색깔이 들어있죠. 흰색이 아니라 채우기 색에 임의의 색, 그러면 또 다른 색깔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되 너무 따닥 붙으면요, 여기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거나 조금 얘를 당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글씨가 써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직사각형 그리기에 1, 2, 3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은 엑셀이랑 파워포인트에 도형에 글씨 쓰는 거는 도형을 선택해서 글씨를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한글에서는요, 도형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아직 안 끝났죠. 궁서의 20포인트. 그래서 얘를 궁서에 선택을 한 상태에서 궁서에 20포인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잖아요. 가운데로 맞춰주고 요 상태에서 우리는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요, 글상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각형 두 개를 입력을 하되 여기 라운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했죠? 이것들은 다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또 못해요. 자, 잘 보세요. 얘를 선택을 하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안됩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얘를 선택을 하고 Shift를 누르고 얘를 잘 되는데요? 잘 되면요, 잘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또 처음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조금 키보드가 익숙하지 않으면요, 요거 Shift 눌러서 요렇게 선택이 돼요. 밑에 있는 이 도형까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3개만 딱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손을 다 띄었어요. 마우스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이 도형 3개만 선택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 여기 위에서 요 선 위에 선택된 여기 위에서 여기는 X표가 나오지만 X표가 나오는 데도 있지만 선택한 위에서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르면요, 커서 위에 뭐가 생겨요? 플러스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모양. 그러면 이 플러스 모양인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밑으로 잡아 당기면 내가 선택한 이 부분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적당하게 2개, 3개를 넣어야 되니까, 자, 바로 마음이 바른 사람은 이렇게 바로 내려오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같이 누르세요. 같이 누르면 이렇게 줄 맞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 복사하고 또 마우스 눌러서 밑으로 내려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3개가 완성이 되겠죠. 자, 요거 복사하는 거 아시겠죠? 이거 되게 좀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뭐 하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기 이 숫자를 다 바꾸시고 또 하나 주의할 점,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 중에 여기에 있는 도형의 색깔을 안 바꿔요. 여기 있는 도형의 색깔들도 복사한 색깔이 아니라 각각의 임의의 색깔들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겹치지 않도록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바꿔주시면
우리는 4번 도형 그리기를 완성을 한 거예요. 아니죠? 아직 안 끝났죠. 여기에 오픈 API 활용 승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 고쳐서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증키 발급까지.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하나 우리 빠진 거 있죠?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는 우리가 문서 작성했을 때 생각하고 있다가 바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책갈피 기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3번 문제 1번, 2번 수식 입력하는 걸 연습해 봤고요. 4번 문제 밑에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처럼 1층서부터 하나씩 도형 그리기를 하는 연습들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주의할 점은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을 지정을 하지만 색깔이 없으면 임의에 중복되지 않은 색깔들로 집어넣는다는 거. 그 부분 좀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A4 용지를 도화지라 생각하고 아래서부터 하나씩 도형을 그려넣으면 됩니다. 1번 동그라미와 가로 글상자와 직사각형이 그냥 도형들을 잘 구분을 하시고 1층, 2층, 3층, 4층 따져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시죠?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연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식을 입력해 보시고 요런 부분들을 이 도형 그리기를 뭐 한 두세 개 정도 그 교재를 가지고 두세 개 정도 더 입력을 해 보시면 또 기출문제 풀 때 계속 또 연습을 할 거니까요. 요 부분들이 이해가 됐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문서를 입력을 해놨고요. 우리는 영상에서는 편집하는 것만 하는 걸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